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들여온 책은 노희경 작가의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입니다. 아시다시피 드라마 작가님이시죠. 사실 이 책을 처음 읽은 건 거의 10년 전이고 그 10년 전보다 더 그 전에는 이 작가님의 드라마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데 좀 웃을 수 있지만 드라마 작가의 수필집을 보고 이분에 대한 팬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TV 드라마를 챙겨보지는 못하고 뭐 되게 재밌다더라, 좋다더라 하면 나중에 여유될 때 몰아서 보고 하거든요. 이 노희경 작가의 그들이 사는 세상, 괜찮아 사랑이야, Dear My Friends는 그 역시 본 방영 이후에 보긴 했지만 지금까지도 따뜻하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인생 드라마들이고요. 그 얼마 전에 종영한 우리들의 블루스는 지금 한번 몰아보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암튼 책을 읽고 작가가 좋아졌던 이유는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은 분명히 마음이 따뜻할 것이라는 믿음이 들었고 또 이 에세이를 통한 작가의 고백에 처절하게 공감되는 부분이 많기도 했어요. 특히 부모님에 대한 내용은 참 읽다 보면 뜨거운 것을 꿀떡 삼킨 듯이 마음이 찡하고 먹먹하고 우리 엄마 아빠 얘기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막상 옆에 있으면 되게 틱틱거리면서 그렇게 싸구려 효도에 감동하는 어머니는 작가님 어머니뿐만이 아니고 또 아버지 손잡는 게 민망지경인 어이없는 딸은 작가님만 그런 게 아니니까요. 마음 한켠이 찌릿하게 찔리기도 하고 또 위로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남녀 간 사랑 이야기, 어릴 적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영화, 시, 평론 등등 쉽게 읽히기도 하고 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 있는데요. 오늘은 부모도 자식의 한이 되더라와 미안한 아버지에게 이렇게 부모님과 관련된 부분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책 중에 사랑은 비우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물잔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다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건데 그렇다면 나는 진정부재일까? 곰곰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진정부재이신가요? 봄볕 같은 한 권의 책으로 위로받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작가 소개 후에 본문도 살짝 들려드릴게요. 노희경 사랑 없이 힘든 세상. 노희경 작가는 세상을 원망하고 증오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이해와 사랑을 머리로만 하면서 그 어느 것 하나도 가슴에 담지 않으려 발버둥친 세월이 여러 해이죠. 그러다 드라마를 만났습니다. 글을 쓰며 등장인물과 싸우기도 많이 했고 너도 아프냐며 눈물 쏟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또 몇 해를 보냈습니다. 그제야 거친 마음의 굴레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여전히 아프고 때로는 가슴 한쪽이 아련해서 누구라도 원망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게 결국은 보통의 삶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힘은 이해와 위로이고 나만이 아니라 그도 당신도 그들조차도 힘든 세상을 대견하게 견디어낸다는 것을요. 2008년 세상에 내놓았던 에세이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가 다시금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새로 쓴 산문 여러 편과 친필 메시지가 추가되어 더 풍성해진 이 책이 친구의 응원처럼 혹은 어머니의 가슴처럼
당신에게 행복을 주기를 바랍니다. 노희경 에세이.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북로그 컴퍼니. 부모도 자식의 한이 되더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나는 그녀가 내 한이 되리라고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그 시절 분명 나는 그녀의 한이었을 것이다. 내 어머니는 순하디 순한 분이셨다. 그 순함이 정도를 지나쳐 아마도 모르는 사람이 그녀를 봤다면 조금 모자란다 하였을 것이다. 그녀는 젊어서는 자식들 잡기를 쥐잡듯 하여 제 성질을 못 이기더니 50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희한하게도 갑작스레 흰머리가 늘고 주름이 지는 상늙은이가 되더니만 싫고 좋고도 없는 마냥 무골인이 되었다. 그런 그녀의 변화를 두고 자식들은 저마다 의견이 분분했지만 결론은 극악한 삶의 고통이 그녀를 지치게 하지 않았겠느냐 그리 맺었다. 50에 그렇게 기운이 쇠하기 시작한 그녀는 이후 누가 막말을 해도 성을 안 내고 누가 옆에서 까무러쳐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더니 50 중반에 덜컥 암에 걸렸다. 그러곤 별로 내색도 않더니만 1년 반의 짧은 투병 기간에도 자식들이 헉헉대자 3일간 혼수 상태로 있다가 날 좋은 날 가볍게 눈을 감았다. 나는 지금도 임종 때의 그녀를 기억한다. 그녀는 편하게 웃지도 고통스럽게 보채지도 않고 아주 건조하게 돌아가셨다. 그녀가 저 세상으로 간 지 이제 5년. 우리의 이별은 아름답지도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다. 나는 그때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며 오직 한 생각뿐이었다. 모든 의식이 어서 끝나고 잠이나 실컷 잤으면 그 생각뿐이었다. 나는 어머니를 사랑했다. 지금도 나는 어머니를 사랑한다. 죽은 자를 사랑하지 마라. 죽은 자 맘 아파 이승문턱 못 넘을라. 내가 매일 어머니를 부여잡고 놓지 않는다는 걸 알고 한 스님이 내게 이런 식으로 충고하셨다. 그 충고에 나는 옳다구나 싶었다. 그래, 가지 마라. 어머니 저승에 가지 마라. 너 혹시라도 이승에 남아 나랑 먹고 놀자. 누구는 내 말이 안 된다 할 것이다. 제 어미 죽는 날 그리 잠만 밝혔다며 사랑한다는 건 뭐고 저승까지 가지 말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인가. 그렇다. 이건 분명 말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그랬다. 나는 술도 안 마시면서 곧잘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는 못된 버릇이 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 버릇은 더욱 중증이 되었다. 내 지기들은 모두 10번씩 들은 말을 나는 지금 또 하려 한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한 열흘 남짓 전의 일이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그날 나는 일찍 퇴근해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지금은 우리 집의 수양딸이 된 고아 친구 향이와 성남 문화회관에서 하는 공옥진 여사 공연을 보러 갔었다. 어머니 생전에 처음 하는 공연 구경이었고 참말이다. 물론 동네 약장수 구경은 한 적이 있었지만 일금 10,000원짜리 공연 구경은 처음이었다. 내 생전에 어머니와 같이 본 처음이자 마지막 공연이었다. 우리는 그 공연을 참 즐겁게 봤다.
분수에 안 맞게 택시를 타고 분수에 안 맞게 공연 도중 걷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10,000원씩이나 내면서 분수에 안 맞게 호탕하게 웃어젖혔다. 그때가 기억난다. 나는 그냥 웃는데 내 어머니 구경하는 모습이 가관이었다. 아이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들 웃는 대목에서 괜스레 눈이 붉어지며 박수를 치는데 그 소리가 정말 우렁찼다. 그때 나는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내가 참 효녀짓을 했구나 싶었다. 우리는 공연 구경을 다 하고 5,000원이나 하는 공옥진 목각을 사고 일식집으로 갔다. 부모님을 대접하는 첫 자리였다. 참, 일식집에 가기 전 내 호의가 과했는지 아버지는 한사코 집에서 밥 먹지 돈 주고 밥을 왜 사 먹느냐 했고 어머니는 우리 막내딸이 뭘 사줄까 보자며 선뜻 가자 했다. 속 없는 어머니. 사실 그즈음 내 주머니는 허당이었다. 그러나 한 번 한 말을 도로 담아놓을 수도 없는 일. 나는 일식집 문을 너무도 당당하게 열어젖혔다. 그리고 주문을 했는데 알탕에 생선초밥, 그게 전부였다. 음식이 나오고 빈약한 상차림에 스스로가 멋쩍어 나는 서둘러 먹자 하고 먼저 수저를 들었다. 그런데 한참을 아버지와 나 그리고 향이가 수저질을 하는데도 어머니는 도통 가만히만 계셨다. 음식이 마음에 안 드시나 싶었다. 다른 걸 시켜드릴까 싶었다. 상차림이 민망해 어머니 얼굴을 못 보고 나는 그리만 생각했었다. 그러다 용기를 내어 어머니 얼굴을 봤는데 그 눈을 봤는데 눈물이 그렁해 울고 계셨다. 눈물이 날 만큼 좋으셨던 것이다. 내가 언제 이런 사랑 받아나 받겠니? 내 어머니는 그렇게 싸구려 효도에도 감동하는 그런 분이었다. 나는 지금도 그때 일을 두고두고 못 잊는다. 내 얼마나 그녀의 길을 소홀히 했던가. 참 묘하다. 살아서는 어머니가 그냥 어머니더니 그 이상은 아니더니 돌아가시고 나니 그녀가 내 인생의 전부였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그녀 없이 세상이 사라지니 참 묘하다. 드라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픽션이다. 내 아버진 의사도 아니요. 난 연수처럼 고분고분한 딸도 아니었다. 그러나 난 이 글을 쓰며 참 많이 울었다. 드라마 속의 김인희, 그녀는 내 어머니의 다름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글을 쓰며 내가 그녀의 못난 한이었듯 그녀 역시 이제와 내겐 다 못한 사랑의 한이 된다는 걸 알았다. 나는 바란다. 내세에 다시 그녀를 만난다면, 다시 그녀의 막내딸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내가 그녀를 사랑했다는 걸, 목숨처럼 사랑했다는 걸 그녀는 알았을까? 초상을 치르면서는 잠만 잤어도 지금까지 숱한 날들을 그녀로 인해 울음운다는 걸 그녀는 알까? 제발 몰라라. 제발 몰라라. 미안한 아버지에게. 늘 제 글 속에서 악역을 맡아오신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미안한 마음을 이 편지 한 장으로 대신할 순 없겠지만 안 쓰면 죄책감이 좀 더 깊어질까 두려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아버지보다는 저를 위해서네요. 엊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타국에 있는 형제들을 제외하고 모두 모여 즐거운 한때를 가졌습니다. 만약 오셨다 가셨다면 그 모양새를 보고 참 좋아라 하셨을 텐데 잠시 그 생각에 마음이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가혹했던 사람은 아버지 당신이었습니다. 어려서는 가혹한 제 행위에 엄청나게 타당한 이유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람을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이 피웠다. 어려선 얼굴 보기가 힘들게 다른 집에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 내가 아는 여자만 해도 5손가락이 넘고 얼굴을 본 여자도 서너시었다. 그 여자 중 어느 여잔 우리 집에 버젓이 찾아와 엄마 옆에서 자고 간 날도 있다. 그 여자 중 누구는 형제들과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 한 번도 돈을 많이 벌어온 적이 없다. 그렇다고 적은 돈이라도 다달이 준 적도 내 기억엔 없다. 부지런한 엄마에 비해 너무도 게으르다. 욕실이 없던 예전엔 겨울이면 방에서 왕처럼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셨다. 단 한 번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엄마에게도 자식에게도 미안하다고 고백한 적이 없다. 엄마에게 했었는지는 모르겠다. 짐작건대 안 했을 것으로 단정할 근거가 많다. 얼굴은 몰라도 다른 여자에게서 자식을 봤다. 다른 여자의 자식 때문에 우는 모습을 보였다. 생색을 잘 낸다. 허세와 허풍이 세다. 노씨인 게 싫다. 성씨개명을 하고 싶다. 저는 정말 아버지 당신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즐거이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당신이 들어오면 갑자기 싸늘해져선 벌떡 일어나 방을 나가며 문짝이 떨어져 나가게 쾅 소리를 냈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고개 들어 아버지 얼굴을 본 적도 없었죠. 또 말마다 가시를 달아 당신 속을 긁는 건 얼마나 신이 났었는지. 제가 힘이 세지고 당신이 늙어가면 갈수록 강도는 더욱 세졌습니다. 친구 아버지 누구가 바람을 폈는데 걔 엄마가 이혼을 했대. 잘한 짓이지.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그게 남자야? 담배 피울 땐 창문을 열라고요. 밥 먹을 때 쩝쩝거리는 소리 좀 내지 말라고요. 아버지가 물은 떠다 드셔. 허풍 좀 떨지 마요. 내 성격이 이상하다고요? 아버지 닮아 그렇지. 그냥 대충 드셔요. 무슨 반찬 투정을. 죄의식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폐암에 걸려 큰오빠의 집에서 제 집으로 가방 2개를 들고 오시기 전까진 오빠는 타국으로 돈 벌러 가고 형제는 많아도 모두가 형편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병든 당신을 기꺼이 맡을 자식은 없었습니다. 말로는 모두 다 내가 하마 했지만 같은 자식의 입장에서 솔직히 당신은 짐스러운 존재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제가 모신다 했죠. 그때 제 마음속엔 의무감보단 그래 붙어보자는 마음이 더욱 커뜨렸습니다. 우리 2사람이 화해를 하든 처절한 복수극을 하든 어쨌든 저는 당신과 끝장을 보고 싶었습니다. 쓰는 드라마마다 내내 가족의 이해를 사랑을 말하는 제게 당신은 당신의 종양처럼 명치 끝에 두툼하게 자리하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을 집으로 모시고 온 날부터 저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문을 가지고 늘 하던 108배를
무려 3배씩 늘려가며 절을 했습니다. 당신을 향해 하는 참회가 108배로는 어림없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한 배 한 배 할 때마다 참회는커녕 너무나 당신을 미워하는 게 합당한 이유들만 떠올랐습니다. 하루는 절을 할 때 사용하는 염주를 내팽겨치며 마저 미워하고 말 거야 소리치며 온 날도 있었더랬습니다. 이 글을 당신이 읽는다면 얼마나 서운할까요? 그래도 너무 저를 나무라지 말아주십시오. 그래도 다시 염주를 주워들고 당신을 이해하기 전엔 그 어디로도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고 머리를 숙였더랬으니까요. 하기 싫은 숙제 같은 당신과 함께한 3년 반 세월이었습니다. 텃밭에 나가 같이 상추를 심고 고추를 심고 장미를 심고 차를 마셨죠. 기꺼웠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차피 선택한 것 그냥 해보자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마도 오가피나무를 한 그루 심던 날이었을 겁니다. 한여름이었고 땀을 흘린 당신과 저는 작은 그늘에서 차를 한잔 했습니다. 그때 불쑥 제가 물었습니다. 사실 맘속으로 1000번 만번 연습한 말이었죠. 옛날에 내가 본 여자, 왜 아버지가 바람핀 얼굴이 좀 얼근 아줌마, 왜 엄마보다 그 여자가 좋았어? 당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가 젤로 좋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좋은데 그 여자를 왜 만나? 당신은 말없이 웃으며 일어나 다시 텃밭으로 가서 마저 나무를 심고 포를 뽑았습니다. 참 초라하게 굽은 등으로.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렇게 초라하게 늙을 대로 늙어버린 사람에게 지금 무슨 짓을 하는가. 다른 날 같으면 웬 센치한 감정? 하고 일어섰을 건데 그때는 웬일인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몇 달이 처음으로 적다고 느낀 첫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당신의 말은 당신의 타고난 유머 감각에 비하면 뭐 그다지 별다를 것도 없었는데 생각해보니 저는 무지도 당신과 화해를 하고 싶었나 봅니다. 맥없이 엄마를 젤로 사랑했던 그 한마디에 좌초된 걸 보면 이후 저는 종종 당신의 손을 잡고 얼굴을 만지고 했습니다. 삶을 물어가는 스승에게 아버지와 화해하고 싶어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했을 때 스승께선 아무 말 말고 손이나 잡아드려라 하셨습니다. 참 민망했습니다. 아버지 손 잡는 게 민망지경인 딸, 어이없었죠. 그래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30분 당신과의 어색한 손잡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나눈 우리의 대화를 여기에 어찌다 쓸 수 있을까요? 40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들었더랬습니다. 어느 자식 하나 안 사랑한 자식이 없다. 다시 태어난다면 니들한테 좋은 애비이고 싶다. 네 엄마를 다시 만나면 살자 하고 싶은데 그 말을 들어줄까 모르겠다. 원 없이 세상 살았다. 내가 나중에 누워있게 된다면 호흡기를 달지 마라. 네가 참 안 됐다. 마치 오래 준비한 듯 당신은 너무도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긴 세월을 말로는 못해도 눈빛으로 우리 자식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떨지도 않고 차분하게
그 어색한 고백들을 매일같이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어느 날은 당신의 고백이 너무나 정중해서 내가 고만에 낯간지러 한 날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을 보내고 어느 날 절을 하는데 문득 젊은 날의 당신이 생각났습니다. 나이 40의 남자, 자식은 7, 마누라는 유머도 모르고 예쁘지도 않은 매력 없는 촌년,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중년의 나이. 살고 싶지 않았겠다.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밖에 나가면 예쁜 여자들이 득식을 하고 타고난 그의 유머에 반해 살갑게 사랑한다 하는데 몇 해는 몰라도 영원히는 살지 않고 다시 재미없는 마누라에게로 복수심을 키우는 자식에게로 온 그 남자의 마음속엔 무엇이 있었는지 정말 내가 아는가? 삶은 정말 드라마보다 드라마틱해서 그해 겨울 우리가 완전히 화해해서 이젠 서로가 떨어지고 싶지 않을 때 당신은 임종을 맞았습니다. 아버지의 숨이 거칠어지던 그날은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를 소재로 쓴 기적이란 드라마가 나가던 날이었고 숨이 멎은 순간은 첫 회가 끝나던 시간이었습니다. 드라마로 쓴다면 너무 자기적이라 믿지도 않을 일이죠. 마를 대로 말라 제품에 안긴 당신이 너무 미안하다고 말하고 저는 아버지 맘 내가 다 아니까 이제 편히 가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눈이 왔고 어머니 임종 때처럼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한 서너 번 저도 아버지를 참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던 게 지금 너무 위안이 됩니다. 엊그제 제게로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젊은 친구인데 아버지와 화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찌해야 좋냐 물어왔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 자신도 40이 넘어 이룬 화해인데 쉽지 않을 거라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한마디 더 보태지 못한 게 걸리네요. 이곳에 하면 혹여 볼까 싶었습니다. 힘내세요. 참, 그런데요, 아버지. 가신 그곳에선 어머니를 어떻게 만나셨나요? 만나셔도 좋겠고 안 만나셔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따로이 다른 분들과 사는 모습을 상상해도 또다시 두 분이 만나 사시는 모습을 상상해도 다 아름답네요. 두 분은 참 좋은 분들입니다. 이즘 자식들은 모이기만 하면 그 소리입니다. 솔직히 가끔 두 분의 흉을 조금 보기도 하지만 그리워 그런 거니 너무 속상해는 마십시오. 참, 그리고 두 분이 낳으신 저희 형제들은 꼭 남들만큼 힘들고 남들만큼 재미나게 잘 삽니다. 그러니 걱정 마십시오.